대한광통신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5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42분 정확히 지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 장도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종가 보시고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의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세력이 이 투자 경고 해제 공시 요건에 신경 쓰고 있다면 오늘 종가는 반드시 21,000원 근처에서 마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종가는 21,550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21,000원 근처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가격에 관련해서 세력이 지금 뭘 노리고 있는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나온 이 투자 경고 지정에 관한 공시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아래 5번이죠. 해제 요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번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자, 이 5일 전날이 아래를 보면 아시겠지만 5월 19일로 오늘입니다. 자, 오늘의 종가는 21,550원이죠. 여기에 45%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31,247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2번도 이어서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판단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이 15일 전은 5월 4일이며 5월 4일의 종가는 17,7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75%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바로 39,975원이 나오게 돼요. 39,975원과 31,247원 차이가 고작 200원에서 300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세력이 오늘 종가를 왜 21,550원으로 맞췄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요건 두 개를 일부러 비슷하게 맞춰놨다는 겁니다. 차트로 돌아가서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 프로그램 매매를 봤을 때 장 초반에 활발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줬던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오전 11시 이후로부터는 갑자기 완만하게 움직이면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격은 딱 맞춰놨으니까 더 이상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차트 돌아가서 오늘 거래량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720만 주로 1000만 주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적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세력이 지금 이 가격에서 주가를 움직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광통신 테마가 끝났을까요? 전혀 아니죠. 오늘 이 같은 광통신 섹터인 TMC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110억의 수주 공시 하나로 상한가를 찍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TMC, 미국 기업과 110억 원 광통신 케이블 공급 계약 상한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TMC가 110억 원 계약의 상한가라면 우리 대한광통신의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은 투자 경고라는 이슈로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가고 있을 뿐 이 투자 경고라는 족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대한광통신도 진짜 날개를 달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이 투자 경고 해제 공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투자 경고 해제의 최초 판단일이 5월 27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내일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왜 27일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내일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오늘 종가로 확인해 봤을 때 세력은 지금 투자 경고 해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7일 저녁 이 투자 경고 해제에 대한 공시가 뜨기 전, 즉 내일부터 27일 사이에 이 구간에서 세력은 마지막 매수 기회를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투자 경고가 풀리는 날 잡으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차트 분봉으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회색 선에 좀 집중해 주세요. 이게 120선인데 여기를 한 번, 두 번, 이번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세 번째 터치입니다. 분봉상으로는 이미 반등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일봉상으로만 좀 돌아가서 보게 되더라도 이 노란색 선인 20일 이평선의 지지는 이미 확인이 끝났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분봉 120선에 안착하는 그 타이밍, 이걸 확실히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전략은 명확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상대로 주가가 21,000원대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내일부터 이 투자 경고 해제 판단일인 27일까지 이어질 세력이 주는 이 기회를 꼭 잡아 나가셔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도 세력이 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잡아내려면 이슈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살펴봤듯이 이슈보다 먼저 움직이는 이 프로그램 매매와 수급을 실시간으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본업도 있으시고 그 본업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이 차트와 수급까지 살펴보며 대응을 이어나가시는 건 너무나 벅차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번호를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010-5791-5362 제게 제 번호인데 여기로 대한광통신이니까 대한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두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 내일부터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이 투자 경고 해제 요건을 이용해 세력이 노리는 진짜 타이밍을 제가 빠르게 찾아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걸 공유해 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 화이팅, 대한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 한 번씩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죠? 뭐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이때 주식하시던 분들은 아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있죠.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 개발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먼저 급등을 만들어 줬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이때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저기로 대한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한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 내일 오전장부터 나타날 변동성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좀 준비해왔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관이 좀 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 중동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 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 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